안녕하세요. 다들 학교 다녀보셨죠? 근데 우리가 다녔던 그 학교가 정말 뭘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공교육의 익숙한 모습 뒤에 숨겨진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읽고 쓰는 법 배우는 곳, 그 이상으로 학교는 정말로 뭘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학교의 목적, 그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교회라는 개념, 그리고 핵심 용어들, 중립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세계관의 충돌까지.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학교에 대한 질문.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그 가장 보편적인 목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 사회에 잘 기여하고 또 법도 잘 지키고 이런 시민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관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가 보죠.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국가의 교회. 학교를 교회에 비유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C. 그레그 싱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공교육은 아이들의 궁극적인 충성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세속 정부에 바치도록 설계된 국가의 교회가 되었다. 와, 정말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의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원래 이건 착한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같은 도덕이나 가치관은 누가 가르쳤죠? 보통은 종교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바로 그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학교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기능적 대체가 일어났다는 비판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개념들을 알아야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국가의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립학교가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국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도덕, 바람직한 가치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종교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세속적 신권 정치입니다. 신권 정치는 원래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세속적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건 뭐냐면 종교가 아닌 세속 정부가 마치 신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가 정한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아, 그러니까 모두 따라야 해 라고 강요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어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고 보고 모든 도덕과 삶의 목적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찾으려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판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 종교를 밀어내니까 그 빈자리를 바로 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세계관이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자, 개념 정리는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립성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교육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고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완벽하게 텅 빈 신념의 진공 상태라는 게 교실에서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뭔가를 빼내면 그 공간은 그냥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채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진공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단계별로 보죠. 자, 1단계.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관점들을 싹 제거합니다. 그럼 2단계.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립적인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3단계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세속적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비판의 핵심 논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가령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칠 때 사회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우리 사회가 더 잘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다고 해보죠. 이게 중립적으로 보이나요? 이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바로 도덕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인간 중심의 윤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관점은요,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육 방법론에 대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 한쪽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답하고 다른 쪽은 자연주의적 진화라고 답하죠.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품이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냐,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냐 인간의 번영과 자아 실현이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비판의 핵심은 공교육 시스템이 알게 모르게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답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요.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 그러니까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싣고 어떤 내용을 뺄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세계관 중 하나의 손을 암묵적으로 들어주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교육을 국가의 교회로 바라보는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있죠. 어쩌면 모든 교육은 본질적으로 도덕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도덕 교육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말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